안녕하세요. 천안 알콜 아저씨예요. 오늘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좀 덜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척하면서 조금 가려놓으면은 뭐 요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죠. 그게 흔하게 있어요. 이건 늘 있는 일이고 오늘도 21,512번 환자분 이분도 그래요. 왜냐면 자기도 부끄러운 거 알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전에 욕먹은 거, 임성근인가 성근인가 그 셰프 옛날에 음주운전을 몇 번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더 했는데 그거를 좀 감춘 거라고 하더라. 뭐 그 이외에도 다른 전과도 있다. 뭐 폭력이라든지 무면허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 뭐 저도 정확히 들은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본 게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하던데. 들으면서 저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늘 그래요. 실제로는 거기는 뭐 방송에서 하는 거라고 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앞에 있으면서 저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사실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기 오셨을 때 음주운전 한 4번 정도로 했고 흔하게 있어요. 여기는 음주운전을 한 4번 정도를 했고 그 중에 한두 번은 무면허가 껴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옛날에 술 마시고도 많이 마시다 보면은 뭐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아니면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두 번 껴있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오셨을 때 음주 상태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다 보면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순수하게 건강상의 문제로 오신 게 아니라 뭔가 좀 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넌지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그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아니죠.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아닌데 적어도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변호사님이 아예 그냥 다 정해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위험한 것들인지를 대충 가늠이라도 해서 치료 기간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상담 빈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 생각들을 보면은 보통 이런 거예요. 내가 음주 사진이지만 실제로 2번은 한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중처벌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빼고 나는 음주운전 실제로 10년 이내에 한 건 2번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지 않는 것들은 머리에서 빼고 그냥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난 2번째라고. 이걸 왜 나한테까지 숨기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럼 그렇게 위험한 분은 아니겠구나. 겨우 2번째이고 사람 다친 것도 아니고 수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이런 거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 4번째라든지 중간에 이제 상담하다 보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하고서 초단기로 또 음주운전 했으면은 그때 면허증 복권이 안 됐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상태로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면허가 껴있는 거지. 그 이외에도 술 마시고 이제 술꾼들은 한 번쯤은 경찰 부르게 되거든. 아니 자기가 누구를 때리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자기네 아파트 화단에서 굴르고 있고 이러면 경찰도 오잖아. 이런 경험들 술꾼들은 한 번씩 있어요. 그때 그냥 얌전하게 가면은 괜찮은 건데 그때 경찰 막 밀치고 이러면 그게 공무집행 방해예요. 만약에 밀어가지고 경찰 넘어지면은 공무집행 방해 치상이야. 그런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뭐 그건 뭐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음주운전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기도 하고 뭐 그리고 내가 그때 필름이 끊어져가지고서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 내가 좀 억울한 바도 있고 남들이 들었을 때는 전혀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냥 자기가 말한 거는 여기서 음주운전 2번째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셰프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사진 노진쯤 된 분들은 설마 뭐 이것 때문에 혹시 뭐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 위험하진 않겠지 이러면서 뭐 간 보고 있진 않고 지금 이미 치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안 그러면 설마. 근데 만약에 지금 치료받고 계신 데에서 거짓말로 숨긴 게 있다라면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사실 뭐 솔직히 중간에 얘기한 데가 해가지고서 뭐 프로그램을 바꾸고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교육하는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 초범이랑 재범이랑 교육 내용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담 같은 거 할 때에는 거짓말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말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합당한 교육 같은 것들을 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이어폰을 꽂고서 전 틱톡 같은 것들을 귀로만 듣거든요. 그렇게 출근하고 있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실시간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 근데 들으면서 웃겼어요. 다 똑같다니까. 변호사 상담을 하면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할 거 아니야.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보니까 자기가 지인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때 월급이 좀 부족하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내시는 돈을 본인 계좌로 받아가지고서 본인이 그냥 월급만큼 챙겨가라. 이렇게 사장님이 말하시길래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라고 해가지고서 받았대. 그런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이제 자기를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고.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그것들을 좀 상담을 받으려고 변호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지. 이제 그 중간에 횡령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억 2천. 아니 월급 부족한 것만큼 좀 가져가도 된다고 했는데 그걸 1억 2천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요 그게? 횡령 액수가 1억 2천이면은 그 사람 월급이 몇억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들이 분명히 범죄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되겠지만 변호사, 행정사 그 앞에서도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자기 범죄를 자꾸 좀 축소해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흔하게 있더라고. 오히려 변호사를 헷갈리게 만들면은 자기만 손해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낮춰서 말해. 거짓말은 재선까지만 하세요. 저야 뭐 그냥 폭넓게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그냥 폭넓게 교육 범위를 잡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거기는 아니잖아. 거기는 지금 재판이라든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걷다 대고도 거짓말을 하면은 헛준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말은 취소. 저한테는 거짓말 해도 돼. 변호사, 행정사한테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